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원본의 핵심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상세하게 확장하려 만자 이상으로 제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각 정보의 깊이를 더하고 감성적인 설명을 추가하려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의 글로 다듬었습니다. 서론.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무심코 드시고 있는 바로 그 고기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뇌를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암세포를 깨우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삶과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온 의사 김중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왔던 건강상식과는 정반대의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올라오는 그 고기 한 점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항원기라 불리는 65세 이후에는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65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몸의 에너지 공장인 신진대사 기능 역시 급격히 느려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종류의 고기, 똑같은 조리법의 음식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고기, 특히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무려 18%나 높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병의 위험은 20%, 우리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당뇨병의 위험은 무려 32%까지 증가시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국제 의학 연구 자료,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노년 환자분들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독이 되는 고기 4가지와 반대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보약 같은 고기 4가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매달 수십만 원, 평생 수백만, 수천만 원이 드는 병원비나 고통스러운 시술 없이도 단지 냉장고 속 고기 한두 가지만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은 물론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는 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고기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장, 65세 이후 피해야 할 독이 되는 고기 4가지. 첫 번째, 베이컨, 가공육의 왕.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이름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맛있는 베이컨이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쁩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65세 이후에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나이 국제암연구소 IRC는 2015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컨과 햄, 소시지를 포함한 가공육 전체를 벌프 1급 발암물질 벌프로 공식 분류한 것입니다.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하는 담배, 성면, 비수와 같은 등급입니다. 담배 연기는 피하면서 베이컨은 안심하고 드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컨 단 2장,
약 50g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나 증가합니다. 하루에 고작 2장인데도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이컨의 맛과 색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 입니다. 이 화합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단백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맹독성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더 오래 머물며 우리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원본 함량은 그야말로 소금 폭탄 수준입니다. 베이컨 100g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 것을 감안하면 아침 식사로 베이컨 몇 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섭취하는 셈이죠. 이는 혈관을 압박하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최씨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서양식으로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나? 서양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고도 잘만 살지 않느냐며 제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러나 불과 2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膿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악성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것을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께 베이컨을 완전히 끊으시라고 강력히 권고했고 실제로 식단을 바꾼 후 다음 해 검사에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膿종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베이컨의 위험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방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방부제, 발색제, 인공향료 등이 65세 이후 약해진 우리 몸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인 아침에 베이컨을 드시는 것은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빈속에 이런 강력한 가공육을 섭취하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하루 종일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가스, 튀김 요리의 함정. 바삭하고 맛있는 돈가스마저 포기해야 하나요? 라며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후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돈가스는 정말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돈가스가 왜 위험한지 그 조리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얇게 편 돼지고기에 밀가루와 계란, 빵가루 옷을 겹겹이 입히고 160도가 훌쩍 넘는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내죠.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두 가지 물질, 트랜스지방 과 산화지방 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식용유가 16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건강했던 지방의 분자 구조가 뒤틀려 트랜스지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마치 끈적한 접착제처럼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래 가열된 기름은 가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이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직접 돈가스를 튀겨주셨고 본인도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80에서 250으로 폭등했고 중성지방 수치 역시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평소 120, 80 정도로 지극히 정상이었던 혈압이 갑자기 160, 100까지 치솟았던 것입니다. 생활습관의 유일한 변화는 돈가스를 자주 드신 것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돈가스 한 장에는 약 400에서 50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바로 기름에서 나오는 칼로리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미 산패된 나쁜 기름이죠. 65세 이후
우리 몸의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활성은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름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돈가스에 들어가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가루는 혈당을 매우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좋은 기름으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조리 방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써도 고온에서 튀기는 순간 똑같이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념갈비, 달콤한 양념의 배신. 아니, 이제 갈비도 못 먹는단 말인가요? 라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갈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파는 양념갈비 1인분에 들어있는 설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g에서 20g에 달합니다. 각설탕으로 따지면 대여섯 개를 훌쩍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에 단맛을 더하는 액상과당, 무려까지 들어가니 실제 당분 섭취량은 그 이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정제된 당분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 저하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널뛰는 혈당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며 당뇨 합병증을 앞당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도 당혈색소가 계속 8% 이상으로 도무지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의식으로 양념갈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당뇨에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고기 자체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념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분께 양념갈비를 끊으시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혈색소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지 양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양념갈비에는 간장, 소금, 각종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는데 나트륨 함량이 1인분에 1500mg에서 2000mg에 달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고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념갈비를 먹을 때 보통 흰밥을 함께 많이 드시죠. 달달한 양념과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밥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최악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 삼겹살, 포화지방의 습격.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삼겹살도 못 먹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삼겹살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가끔씩만 드셔야 하는 고기입니다. 삼겹살이 왜 위험한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약 37g이나 들어있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지방의 대부분이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로운 포화지방산입니다. 이 포화지방산이 왜 문제일까요?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급격히 악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정말 심각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72세 박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삼겹살 애호가로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매일 삼겹살 먹고도 80살까지 거뜬히 살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시면서 정말 거의 매일 저녁 삼겹살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즉시 관상동맥 조령술을 해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까막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320, LDL 콜레스테롤 250, 중성지방 400.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간이었습니다.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간의 지방이 심하게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삼겹살에 들어있는 과도한 포화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계속 전환되면서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을 유발한 것입니다. 삼겹살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대부분 고온의 불판에서 구워 드시죠. 고온에서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리가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드실 때 기름이 숯에 떨어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에는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65세 이후 약해진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제2장 65세 이후 보약이 되는 고기 4가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잘 고른 고기 한 조각이 값비싼 영양제나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여러분의 식탁을 채워야 할 보약 같은 고기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 닭가슴살,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은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순수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고작 1g밖에 없습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단백질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2칼로리,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칼로리입니다. 거의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인 셈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르신, 이소르신, 발린 같은 본지사슬 아미노산, BCE 풍부하여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정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정상인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자주 넘어져서 고생이 많으셨죠. 식단 상담을 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필요량의 절반도 못 드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꼭 삶아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셔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강과 대파를 함께 넣고 푹 삶은 뒤 살짝 찢어서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근육량을 다시 측정해보니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이제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리 백숙, 혈관 청소부. 오리고기는 기름이 많지 않나요? 라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리고기는 65세 이후 혈관 건강에 매우 탁월한 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혈관을 막는 포화지방이 아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으로 잘 알려진 벌프 올레산 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혈관에 적인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의 수호자인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을 막는 기름때는 제거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기름은 늘려주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씨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심한 근육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변화를 주기로 하고 일주일에 2~3번 오리 백숙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80에서 220으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리고기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단, 반드시 백숙 형태로 물에 푹 삶아 기름기를 충분히 줄여 두셔야 하고 모나 대파,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특유의 냄새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소고기 홍두깨살, 기력과 뇌 건강의 원천. 소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빈혈 예방, 그리고 인지 기능 보호에 아주 좋은 부위가 바로 홍두깨살입니다. 100g당 지방은 겨루 3g에서 4g 수준인데 단백질은 22g이나 들어있어 닭가슴살 못지않은 훌륭한 영양 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철분 함량이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나 됩니다. 게다가 홍두깨살에 들어있는 벌표, 햄철, 벌표은 우리 몸의 흡수율이 매우 높은 형태의 철분이라 65세 이후 철분 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고기입니다. 빈혈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처방해드렸지만 심한 위장장애로 약을 잘못 드셨던 73세 박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두깨살을 푹 삶아서 2주일에 3번 100g씩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혈색소 수치가 9.5에서 11.8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고 늘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홍두깨살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65세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고등어, 뇌를 살리는 바다의 보물. 엄밀히 말해 고기는 아니지만 어떤 고기보다 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돈의 영양제,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 20g과 함께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치매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DHA는 우리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꾸준히 섭취 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60%나 낮았고 그 중에서도 고등어, 꽁치, 삼치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던 69세 이씨 할아버지께서는 식단에 고등어를 일주일에 3회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확연히 향상되었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총명해지셨다며 변화를 뚜렷이 느꼈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여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결론, 작은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고기를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별표 올바른 선택 별표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고기를 어떻게 선택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65세 이후에는 별표량보다 질 별표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컨,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 돈가스, 튀김 대신 구운 고등어, 삼치, 양념갈비 대신 소금 간을 한 홍두깨살찜, 삼겹살 대신 기름 뺀 오리 백숙.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고기 하나를 바꾸는 선택이 당신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삼겹살 대신 오리 백수.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속고기를 점검해 보세요.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있다면 가감히 정리하시고 대신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보약 같은 고기로 채워보세요. 건강한 선택이 결국 병원비를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